노년에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외의 공통점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또 일터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겁니다.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가능하면 웃는 얼굴로 대하고 웬만한 일은 허허 웃으며 넘기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인격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나를 점점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들은 이제 내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오랜 친구조차 은근히 선을 넘는 무례한 농담을 던집니다.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조차 내가 조금 점잖게 행동하면 금방이라도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 들죠.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이제 와서 화를 내야 하나? 싶지만 막상 화를 내자니 내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다시 입을 다물고 맙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똑같이 머리 희끗한 노년인데도 이상하게 분위기 하나만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고 그분 한마디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부유한 옷차림 때문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목소리가 커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년에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의외의 공통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평생 이 공통점의 반대 방향으로만 노력하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그저 착한 노인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고귀한 어른으로 변모시켜드릴 그 강력한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줄 지도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무례한 말에 상처받거나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의 영상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엄을 더해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우리 노년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껏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의외의 공통점 한 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죠. 특히 50대에서 70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겸손과 배려는 몸에 밴 옷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웃어줄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소중히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순간 타인의 뇌에는 이 사람은 선을 넘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호가 입력됩니다. 슬픈 일이지만 인간의 본능에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해지려는 속성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웃음과 양보가 상대방에게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대로 휘둘러도 저항하지 않을 안전한 타겟이라는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무례함을 겪었을 때 보이는 반응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꾹 참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소연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구구절절 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냉혹한 심리적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심리학의 세계에서 설명은 곧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상대방이 던진 무례한 말 한마디에 내가 당황하고 화를 내고 논리적으로 따지려 드는 그 모든 과정이 상대방에게는 내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치 상대방이 리모컨을 쥐고 당신의 감정 버튼을 마음대로 누르고 있는 셈이죠. 당신이 반응하는 그 순간 상대방은 승리감을 느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년의 시간과 에너지가 그런 가치 없는 사람들의 손에 휘둘려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던진 돌멩이 하나에 내 마음의 호수가 흙탕물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돌을 던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 지독한 피로감과 자괴감은 사실 무례한 사람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의 도발에 매번 성실하게 반응해 주느라 소진해버린 내 에너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존중은 상대방에게 구걸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들 때, 내가 저 사람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 존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두려움을 주는 자보다 사랑을 주는 자를 더 쉽게 해친다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 보고 무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의 성벽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와 휘젓고 다니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싸움을 하지 않고도,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방을 즉각적으로 제압하고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 기적 같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웃으면서도 상대를 떨게 만드는 그 고수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그 의외의 공통점 한 가지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분석하고 심리학적 법칙을 들여다본 끝에 찾아낸 노년에 접어들어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공통점. 그것은 바로 비반응입니다. 네, 말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싱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참으라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비반응은 억지로 화를 참으며 부들부들 떠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무례함이 내 내면의 평화에 티끌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고단수의 심리적 지배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던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당황해하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혹은 화를 내며 맞서 싸우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승리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공격을 받고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마치 지나가는 바람을 맞은 듯 무심하게 대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각본 깨기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 순간 극심한 심리적 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라, 이게 아닌데? 라는 당혹감이 무례한 사람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 고요한 정적은 무례한 사람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됩니다. 결국 자신이 뱉은 독설은 갈 곳을 잃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 박히게 되죠.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침묵이 가장 무서운 대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말을 아끼고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상대방은 나의 미천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함부로 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겁니다. 노년의 위험은 바로 이 알 수 없는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기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딱 3초만 그 사람의 미간을 가만히 응시하세요. 화난 표정도 비웃는 표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방금 아주 흥미로운 신뢰를 범했군요라는 정도의 무심한 눈빛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3초가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천천히 떠나십시오. 이 3초의 침묵은 수만 마디의 욕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당신이라는 사람이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내공을 가졌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강함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요함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노년의 진짜 품격이며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고귀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리모컨을 빼앗아 왔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제 오로지 당신만의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도발 앞에 입을 닫고 가만히 응시하는 것이 혹시 내가 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요동치던 감정들이 차분히 가라앉고 그 빈자리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들어차는 기분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신적 주권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집안의 촛불은 꺼지지 않는 상태, 타인이 어떤 오물을 던져도 내 영혼은 오염되지 않는 경지에 이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아느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묵직해집니다.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선을 넘던 사람들이 조금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침묵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다가 이내 본능적인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깊이를 가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리 높여 화를 낼 때는 비웃던 사람들도 여러분이 고요하게 비반응으로 일관할 때는 스스로의 무례함을 부끄러워하며 조심스럽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노년의 가장 고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무식한 말에 상처받고 밤새워 반박할 말을 고르며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했죠. 하지만 이제 그 에너지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일 겁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취미, 그리고 고요한 사색의 시간으로 그 에너지가 흐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노년의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서 완성됩니다. 억지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 애쓰지 않아도 비반응이라는 강력한 성벽을 쌓은 여러분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품격 있게 상황을 주도하는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요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위대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이 고요한 힘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얼마나 우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겉으로는 허허 웃어야 했던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고단했는지요? 남들은 당신을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타인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매일같이 멍이 들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스스로를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귀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채우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귀한 힘을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반응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우아한 선언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약속해 볼까요? 오늘 하루 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또다시 선을 넘는 말을 던질 때 평소처럼 웃어넘기거나 화를 내는 대신 딱 3초만 가만히 응시해 보는 겁니다. 그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주는 쾌감과 위험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나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무례하다고 느껴졌던 순간, 혹은 나를 정말 만만하게 보는구나 싶어 서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고 이제는 이렇게 대처해보겠다라는 결심이 서셨나요?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분들의 댓글도 읽어보며 우리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혼자 고민하면 상처가 되지만 함께 나누면 그것은 나를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소심지는 소심했던 마음이 소신 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풍파에 마음을 다친 분들이 모여 다시금 단단한 자아를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가르침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 더 위험 있고 어제보다 오늘 더 평온한 어른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과 처세의 지혜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속에서 머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